니체, 현대 철학의 아이콘, 혹은 머리 아픈 그놈의 철학. 만약 그런 고상한 후나 말씀을 생각하셨다면 틀렸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아닙니다. 그는 철학자가 아니라 망치를 든 의사였습니다. 위선 가득한 세상의 기준을 망치로 때려 부수고 상처 입은 당신의 자존감을 바닥에서부터 치료하러 온 지독한 의사입니다. 그가 평생 망치를 들고 부수려 했던 건 위대한 이론이 아니라 바로 어제도 오늘도 남들의 시선과 눈치에 나를 끼워 맞추며 스스로를 꼴찌에 처박아 두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신과 타인의 평판을 맨 위에 얹어둔 채 정작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인 나 자신은 언제나 저 밑바닥에 소외시켜 두었던 거꾸로 뒤집힌 삶의 순서 말이지요. 특히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는 흔들리고 역할이 사라지며 무력감과 자존감의 결핍이 찾아옵니다. 내 인생은 고작 여기까지인가라며 나약해질 때 니체는 우리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어 깨웁니다. 오늘 그 누구도 친절하게 가르쳐주지 않았던 내 영혼을 가장 격조 있게 깨워내는 4가지 처방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의 단단한 삶을 사는 이들이 본능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초인의 문법을 전해드립니다. 나의 저서 중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이다. 나는 이 책으로 인류에게 최대의 선물을 베풀었다.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기술을 부단히 배우고 익혀야 한다. 니체의 유작이자 자서전인 이 사람을 보라를 펼치면 도저히 철학자의 책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오만하고 기괴한 목차들이 등장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지혜로운가? 나는 왜 이렇게 똑똑한가?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책들을 쓰는가? 자신이 쓴 책을 인류에게 베푼 최대의 선물이라며 지독하게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눈부신 자신감입니까? 남들의 시선과 평가에 목매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기 바쁜 현대인들에게 이 문장은 거대한 각성을 줍니다. 니체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부단히 배우고 훈련해야 할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그 기술을 익히는 훈련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몇 번이고 스스로를 소리내어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사이토 다카시 교수 역시 30대 중반까지 제대로 된 직장도 없었고 사회에서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는 불우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그를 버티게 한 건 타인의 위로가 아니라 매일 스스로를 칭찬했던 2만 번의 자화자찬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평생 남의 눈치만 보며 가짜 인생을 연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찮은 인간들에게 가까워질 때는 조심하라. 달아나라. 나의 벗이여, 그대의 고독 속으로 나는 미래라는 용과 싸운다. 하지만 너희들 작은 존재는 지렁이와 싸우겠지. 인생의 한 시절을 지나며 주변의 관계가 하나둘 정리되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두고 소외되었다 혹은 외롭고 처량하다며 쓸쓸한 시선으로 바라보곤 하지요. 하지만 니체는 이 쓸쓸한 맥락을 위대한 자유의 환경으로 바꿔버립니다. 나를 갉아먹는 시기와 질투,
남들의 시시한 평판이 오가는 장소에서 당장 달아나라는 엄중한 말을 합니다. 여기서 달아나라는 것은 나약하게 도망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안심하고 홀로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스스로 구축하라는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 쓸쓸하고 나약한 느낌을 주는 고독자라는 프레임을 과감히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우리는 혼자만의 시간을 밤하늘의 별처럼 고고하게 누리는 강인한 단독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들의 시시한 뒷담화나 지렁이 같은 인간관계에 얽매여 내 귀한 에너지를 파리채 휘두르듯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대개 가만히 앉아 그때 그러지 말걸,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며 지나간 과거를 머리로 자책하며 시간을 낭비하곤 합니다. 그래서 니체는 머리보다 육체가 훨씬 똑똑하다며 이른바 내장 최강설을 주장했습니다. 지상의 것을 멸시하도록 그대들의 정신은 교육받았다. 하지만 그대들의 내장에는 그 가르침이 새겨지지 않았다. 그 내장이 그대들이 가진 가장 강한 것이다. 육체는 하나의 위대한 이성이다. 그대가 정신이라 이름 붙인 그대 작은 이성도 그대의 위대한 이성의 작은 도구이며 왕구일 뿐이다. 수많은 철학이 생각하는 뇌만을 칭송할 때 니체는 완전히 반대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온갖 사회적 가스라이팅에 속아 후회하고 망설이지만 우리의 내장인 심장과 위장은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싫은 인간을 만나면 대번에 속이 뒤집히고 내 곁에 맞지 않는 억지 자리에 가려면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처럼 말이지요. 머리가 복잡해질 때 계산기를 끄고 당장 육체를 움직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니체는 인간의 정신이 3가지 단계를 거쳐 진화한다고 말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걷는 낙타, 자유의지로 명령에 저항하는 사자, 그리고 마침내 도달해야 할 최종 단계가 있습니다. 나는 그대들에게 정신의 3가지 변화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어떻게 하여 정신이 낙타가 되고 낙타는 사자가 되며 사자가 마침내 어린아이가 되는가를. 인간에게 원숭이란 무슨 의미인가? 웃음거리 또는 부끄러움의 대상이다. 초인에게 인간이란 마치 그런 것이어야만 한다. 그대들 안에는 아직 많은 벌레가 들끓는다. 우리는 인생의 전반기 동안 사회의 규범과 의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묵묵히 버티는 낙타로 살아왔습니다. 남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통과 괴로움을 견뎠지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타인의 노예로 살 순 없죠. 이제는 아니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자의 시기를 거쳐 최종적으로 어린아이의 시기로 진입해야 합니다. 니체가 말한 어린아이란 아무런 편견 없이 모든 것을 온전히 긍정하며 삶을 놀이처럼 즐기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도달하면 나이 들었다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전부 긍정하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지켜주는 이 강력한 니체적 철학을 지금 당장 대한민국이라는 치열한 현실 속에서 실천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의 단단한 자존감을 가진 이들이 매일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9가지 행동 강령을 즉시 삶에 대입하십시오. 하나, 하루에 최소 7시간은 잠을 자라. 몸이 무너지면 자존감도 생각도 판단력도 전부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둘, 아침은 해가 뜨기 전에 먼저 일어나라. 하루의 시작을 내가 먼저 쟁취하는 연습을 해야 타인의 스케줄에 끌려다니지 않는 주도적인 삶을 삽니다. 셋,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집 밖으로 나가 자연과 호흡하라. 매일 같은 방구석, 같은 공간에만 갇혀 있으면 당신의 생각과 자존감도 그 좁은 벽 안에 갇힙니다. 넷, 매일 단 3장이라도 좋으니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라. 거인의 생각을 끊임없이 배우지 않으면 나의 사고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좁아집니다. 5, 주 2회 이상은 반드시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땀이 나는 활동을 하라. 나약해진 몸은 필연적으로 나약하고 유약한 정신력과 후회로 이어집니다. 6, 하루의 걸음수를 의식하며 홀로 길게 걸어라. 시린 새벽 공기를 마시며 많이 걸어야 복잡했던 생각이 비로소 정리되고 영혼의 활력이 돋습니다. 7,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인간관계를 과감히 정리하고 진실한 사람과 짧은 안부를 나눠라. 관계는 억지로 붙잡지 않으면 자연스레 사라지고 오히려 그것이 당신을 단독자로 만듭니다. 8, 잠들기 전에 속을 가볍게 비워라. 후회와 과식으로 몸과 마음을 과하게 채운 채 잠들면 다음날 아침의 영혼까지 무겁게 오염됩니다. 9, 일주일에 한 번은 내 공간을 지독하게 정리하라. 내 발밑에 샘물을 파내기 전 주변에 안 쓰는 물건부터 버려야 엉킨 생각의 탈해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 작은 행동들이 내 삶을 바꿀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사소한 일상의 움직임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남들과는 도저히 좁힐 수 없는 압도적인 자존감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추상적인 철학을 구체적인 육체의 습관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진짜 초인의 시작입니다. 결국 니체가 우리에게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것은 명확합니다. 사상이 정해진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고귀한 영혼으로서 내 삶을 지독하게 책임지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니체는 생을 그저 거저 얻으려는 나약한 태도를 가장 경멸했습니다. 고귀한 영혼은 무언가를 무상으로 얻으려 하지 않는다. 하물며 생을 무상으로 얻으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생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 그것을 우리가 생에 다하도록 하자. 용기는 최선의 살해자. 공격하는 용기는 죽음도 무너뜨린다. 즉, 용기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삶이었던가? 그래. 그렇다면 한 번 더.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나며 얼마나 많은 부조리와 마주했습니까? 하지만 고귀한 영혼은 그 상처 가득한 과거마저 현재 나를 있게 한 소중한 자산임을 통째로 긍정합니다. 생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고결한 가치를 다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발버둥칩니다. 무거운 짐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매 순간 내 손으로 내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오뚜기 같은 기백. 석양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내 정신을 환하게 불태우는 삶. 그것이 니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진짜 초인의 얼굴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단하고 찬란한 세월을 버티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당신과 함께 걷는 이야기 정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